네, 안녕하세요. 리테라 에듀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인천 하늘고등학교 신입학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국 단위 자사고 이제 입학 요강이 2025학년도 입학 요강이 이제 속속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편으로 인천 하늘고등학교 입학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 위치한 자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긴 한데, 이제 문제가 그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사고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많이 높았던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매년 이제 속칭 지우개 찬스라고 해서 이제 성적 성취도 B가 있는 과목 한 개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성취도 A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이런 어떤 제도가 좀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또 폐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좀 상세한 내용들 우리가 입학 전형 요강 한 번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제 좀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고, 또 이제 하늘고 입학을 이제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입학 요강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5학년도 하늘고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모집 인원부터 살펴볼 건데, 제가 지금 뭐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점들은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 네,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모집 인원부터 좀 살펴보면,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거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원 외 이제 모집 인원을 가지고 각각 모집을 하는데, 정원 내 같은 경우에 이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이제 전형 자체는 하늘인재 전형입니다. 그래서 하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공항 종사자 자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 요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하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이제 매년 보면은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자체는 가장 크지만 상대적으로 이 요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 경쟁률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면 85명 모집에 작년 같은 경우 97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1.1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93명이 지원을 해서 1.09대 1이었는데, 거의 보면은 이제 1.14대 1 정도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지원자들 자체가 1단계 통과는 뭐 당연한 경우의 수가 나오겠고요.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고 해도 대략 한 작년 기준으로 한 12명 정도 이제 떨어졌을 텐데, 그만큼 이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자녀다. 그래서 공항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네, 일단 이제 기준선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겠죠. 요 관련된 부분 좀 이따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서 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어쨌든 이 인원 자체는 지금 총 4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이제 지원을 했었냐면 57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1.4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쨌든 뭐 보통 단계별 전형을 하는 이제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 뭐 북일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2배수를 1단계에서 이제 선발을 하는데, 2배수 미만이면은 지원 자체가 전원 다 면접 대상자가 된다. 그래서 이 면접과 자소서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네, 최종 경쟁률이 지금 2대 1을 넘지 못하면서 네, 1.43대 1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2023학년도에도 거의 비슷했었어요. 당시에는 67명이 지원해서 1.6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는데, 네, 어쨌든 2대 1을 최근 2년 동안 넘기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인천 지역 전형입니다. 자, 인천 지역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아무래도 이제 인천광역시 이제 소재 인구가 이제 많다 보니 학생 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많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지금 최종 지원 인원은 125명이 지원을 해서 125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4.17대 1의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었습니다.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114명이 지원해서 3.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2023학년도보다도 더 경쟁률이 올라서 4대1을 넘었다. 그러니까 자사고들 중에서 4대1 넘는 경쟁률을 보여주는 그런 학교가 이제 없는 상황인데 뭐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선호도도 높겠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이나 공항 지역 소재 이외에 이제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 이제 하늘고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 바로 전국 전형이 되는데 이 전국 전형의 지금 모집 인원이 2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5명 모집에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몇 명이 지원을 했냐면 103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경쟁률 4.1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 2023학년도에도 25명 모집에 99명이 지원을 해서 총 3.96대 1 아주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3.96대 1보다도 경쟁률이 더 높은 4.1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1단계에서 두 배수가 초과를 했을 때 보통 이제 점수가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2배수가 초과해도 이제 전원 다 면접 대상자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4.12대 1이라고 한다면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자, 사회통합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선발을 하고 사회 다양성 전형 같은 경우는 전국 전형에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고 45명을 모집을 하는데 보통 일반 그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가 무조건 선발 인원에서 50%를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총 몇 명이 지원을 했었냐면 67명이 지원을 해서 최종 경쟁률은 1.4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보다도 경쟁률이 조금 더 상승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하늘고의 전체적인 경쟁률 자체는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도 떨어지지 않고 대로 더 경쟁률이 상승을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정원 외로 모집하는 전형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6명 이내 그리고 특례 입학 대상자 4명 이내로 해서 총 10명 내외의 일단 기본적으로 인원을 선발을 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학급에 정원 225명, 정원 외에 26명 뭐 내외 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뭐 외국인 전형 이제 뭐 별도로 실시를 하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모집 인원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이제 올해 과연 경쟁률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앞서 이제 제가 서두에서 조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우개 찬스가 이제 없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경쟁률이 더 뛸지 어떨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뭐 잠깐만 좀 참고해서 좀 살펴보면 뭐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늘인재 전형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인천공항 인근 지역 그리고 또 공항 종사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하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운항 승무원이나 객실 승무원 자녀는 또 지원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늘인재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천 지역 전형에서 충원한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달일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전국 전형에서 전국은 뭐 또 어떠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 기회균등 전형에서 50% 우선 선발한다는 거는 하늘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사고들도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 미충원 시 다양성 정원에서 충원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다른 자사고하고 좀 다르게 이제 하늘고 같은 경우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인천 지역에서 선발한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이고, 그 다음에 사회 다양성 전형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지원이라고 하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전형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하늘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 종사자의 자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뭐 중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로서 인천공항 인근 지역 소재 중학교에서 2학년 1학기 시작일로부터 계속해서 재학한 자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마 조금 이걸 보시는 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인천공항 인근 지역의 범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보시면 영종도, 그 다음에 용유도, 무의도, 그 다음에 장봉도, 모도, 신도, 시도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섬들 인근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천공항 소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해당되는 소재 중학교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지금 해당 소재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요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공항 지역 인근에서 이제 거주하는 이제 학생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뭐 인천 지역 전형이나 전국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좀 범위가 좀 넓다 보니 여기 뭐 실질적으로 요 해당 요건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뭐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기회균등 전형과 그다음에 사회 다양성 전형,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균등 전형 같은 경우는 50% 우선 선발이라는 점, 그죠? 네, 이 부분들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되, 다만 인천 지역 전형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천 소재 지역의 이제 중학교 이제 졸업 예정자 또는 이제 졸업자 요 요건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 자격 요건 한번 충분히 살펴보시고 지원 해당 자격 요건이 되면 네, 충분히 한번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다양성 전형, 다양성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출신자, 그러면서 뭐 소년, 소녀 가장, 조선가정, 순직공무원, 군인경찰, 소방공무원, 환경위원, 우편, 집배원의 자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순직공무원의 자녀들을 사회다양성 전형에 좀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순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환경위원, 우편 집배원의 자녀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들에 한해서는 네, 역시 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 그 다음에 다자녀 가정. 자, 다자녀 가정도 역시 사회 다양성 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형이죠.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 근로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고려해 보시고 지원 자격 요건이 되면 한번 지원 여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전형 같은 경우도 한번 자격 요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수험생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전형 방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형 방법 자체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지우개 찬스가 이제 빠졌다는 점만 놓고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단계별 전형을 해서 1단계에서는 정원의 2배수까지를 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이제 선발하는 기준은 교과 성적 240점과 그 다음에 출결 점수는 이제 감점을 적용을 해서 이제 요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이제 최종 이제 1단계 합격자를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선발된 2배수, 그러니까 2배수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고는 1단계에서 거의 대부분 다 2배수를 초과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렀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한 과목이 B가 그 성취도 B가 있는 과목이 한 개 과목이 있어도 A 과목으로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해당 교과군의 이제 성적이 올 A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2배수가 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과 그 다음에 면접 점수 80점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오면, 자, 1단계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선발을 하느냐, 이제 이제 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240점을 반영을 하는데, 자, 지금 반영 교과와, 그 다음에 반영 학기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들어가 있냐면,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2학기 때까지 총 4개 학기의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영 교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5개 과목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는 50점, 수학 60점, 영어 50점, 과학 40점, 사회 40점씩을 반영을 해서 총 240점으로 하고, 과목별로 2학년 40%, 3학년 60%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2학년 40%, 3학년 60%를 반영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2학년 1학기 20%, 그러니까 전체 반영 비율에서 20% 반영한다는 거고, 2학년 2학기도 20% 반영을 해서 2학년 전체가 총 40%가 반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가 30%, 그리고 3학년 2학기도 30%, 그래서 총 3학년 배정 학기는 60%가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과별 이제 점수를 환산을 해보면 수학 반영 비중이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지금 60점, 그러니까 전체 교과목 성적에서 수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가 각각 50점이니까 비율로 환산하면 약 20점, 9%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사회가 이제 40점, 40점씩을 반영하니까 대략 한 16.7% 정도씩, 네,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비중이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지금까지 어쨌든 하늘고를 이제 1단계, 하늘고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성적 자체가 반영 교과 올 A가 지금 필요했었는데, 기존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B 한 개 과목에 대해서는 A로 처리를 해주는 지우개 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1단계에서 이제 2배수가 훨씬 더 초과될 수 있었던 요인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럼 올해는 정말 어느 정도 이제 변하게 될 거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이제 지우개 찬스가 없어졌다고 해서 경쟁률이 지금 2대1을 안 넘을 거냐?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대1은 넘고, 그 다음에 3대1도 얼추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 이유는 지우개 찬스도 역시 뭐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가 한 개 과목 정도 나왔던 친구들에게는 정말 이 지우개 찬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형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국 전형이나 인천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전형이 지금 30명, 전국 단위 전형이 지금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 규모만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2대1을 넘어갈 확률은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B가 한 개 과목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1단계에서 떨어질 확률도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늘고 지원 여부를 좀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개 찬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진 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뭐 실제로 올 A가 나온 학생들에게는
경쟁자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반사 이익을 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생각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교과는 학기별로 해당 학기에 수강한 사회, 역사, 도덕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년별, 그 다음에 교과별 반영 비중을 고려해서 이제 산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 하늘고는 당분간 이 산출 방법에 따른 내용이 그렇게 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올 A 아니면 1단계조차 이제 통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앞서 이제 그 봤었던 뭐 공항 그 종사자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공항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같은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좀 다른 경우의 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인천 지역이나 아니면 전국 단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요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이 제가 볼 때 당분간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 일부 학기 또는 일부 학년의 성적이 없는 자의 성적 산출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들 같은 경우, 자, 예를 들어서 한 학년 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는 동일 학년의 다른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학년, 여기도 이제 예시에 그런 게 나와 있죠.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했다라고 하면 1학기에서 말 그대로 이제 내신 등급이 안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성취도가 안 나왔겠죠. 그랬을 때는 2학년 2학기 성적과 2학년 1학기 성적을 동일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년 한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학년에 같은 학년에 다른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학년 전체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학년 동일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도 그렇게 써놨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때가 아예 뭐 자유학년제처럼 뭐 운영이 됐다. 예를 들어서 2학년 전체가 그냥 자유학년제로 운영이 되어서 뭐 등급이 안 나왔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3학년 1학기, 그 다음에 2학기 성적을 결론적으로 2학년 1학기, 2학기 성적과 동일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1학기 때로, 3학년 2학기 때 성적을 2학년 2학기 때 성적으로 환산을 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런 학교의 군이 있는지는 저는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입학 요강이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성적을 100%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출결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이제 감점으로만 적용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점 240점 중에서 이제 감점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출결은 1, 2, 3학년, 그러니까 성적은 2, 3학년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 출결은 1, 2, 3학년 전체를 합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는 합산해서 그 3회를 미인정 결석 1일로 환산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인정 이제 결석, 그리고 미인정 뭐 지각, 조퇴, 결과 3회가 곧 미인정 결석 1회다. 그래서 몇 점씩 감점을 하냐면, 미인정 결석 일수 1일당 1점씩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출결 일수 산정은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까지 일단 출결 관리는 기본적으로 잘 해두셔야겠지요. 자, 그래서 출결에서 감점이 있다면 역시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출결 관리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단계 이제 동점자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자, 1단계 점수가 동점인 경우, 자, 3학년 2학기, 1학기,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출결 점수 높은 순으로 이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경쟁률이 좀 미달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또는 이제 뭐, 경쟁률이 2대1을 살짝 넘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1단계에서는 올 A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1의 기준에 따라 동점자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점자인 경우는 모두 2단계 전형자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늘고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반영학기, 반영교과 성적이 모두 다 올 A로 처리된 학생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뭐 2대 1을 초과하더라도 전원 다 이제 2단계 전형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단계 전형 방법입니다. 이제 면접인데, 자, 이제 면접 전수 이제 산출 방법에 관련된 부분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면접은 지원자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 진로 계획, 독서 활동, 핵심 인성 요소가 반영된 중학교에서의 활동을 분석해서 지원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잠재력,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자, 그러면 지원자의 자기주도 학습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기 핵심 인성 요소까지는 어디에 주로 반영이 되어 있을까? 그거는 바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에 다 기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위원이 면접을 실시하고 제출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별로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면접 같은 경우가 하늘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서류 기반으로만 해서 결론적으로 면접을 치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보면은 여기 하늘고 면접 같은 경우에 공통 문항도 있고요. 공통 문항도 있고 그다음에 개별 문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통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과 최근에는 이제 수학과 과학 특히 이제 수학 문제는 거의 빠짐없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뭐 장애인 복지 관련된 부분도 나왔었고, 뭐 이제 피라미드 관련된 부분들도 나왔었고, A4 용지를 가지고 그 사이즈 재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나왔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형별로도 또 문제가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공동 문항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 또는 뭐 인문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관련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대략 면접 시간 이제 다 합쳐서 약 8분 정도를 좀 진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두 개 합쳐서 약 8분 정도 진행을 한다. 8분 정도 진행한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문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자소서와 그다음에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이제 다 확인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에도 내가 이제 면접에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공동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문제를 직접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면접 준비 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시간 대략 한 8분 정도 역시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 60점 그리고 인성 영역 20점 해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기소개서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자기주도적 학습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게 글을 서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사전 기준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자기소개서 이제 뭐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좀 나와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2단계 선발 요소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모집 정원만큼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2단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 그러면 아래와 같은 기준이라는 게 뭐 면접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라고 돼 있는 거를 보면 그만큼 면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출 서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제출 서류는 이제 입학 요강을 충분히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제 본인한테 이제 해당되는 기본적인 서류들 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된 입학 요강은 인천 하늘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저희 네이버 리테라 에듀 블로그에도 요 관련된 서류는 또 올려놓을 거니까, 직접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리테라 에듀 블로그, 저희 블로그에는 관련된 내용을 또 글로도 또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 한번 글로써도 한번 좀 내용을 접해 보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요 서류 관련된 부분은 그냥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해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 일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전형 일정 꼼꼼하게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이제 뭐 인천공항 종사자 자격심의 서류 제출이 또 언제까지인지 여기 기간 나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참고하는, 자, 그럼 원서 접수 언제부터 시작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원서 접수는, 자, 올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네, 요렇게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uapply.com 이제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단계 서류 제출. 자, 그래서 뭐 이제 여기 12월 5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인천 하늘고 방문 접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고들마다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제 1단계 서류 제출할 때 온라인으로 이제 뭐 자소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에 2단계 이제 대상자가 선정됐을 때 자소서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늘고 같은 경우는 1단계 그러니까 즉 원서 접수를 하는 그 단계에서 자기소개서도 같이 작성해서 이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격자 발표 1단계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뭐 원서 접수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되죠. 그리고 참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하나 있네요. 그 인천 하늘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제출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제출하지는 않고 1단계 합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자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좀 순간적으로 좀 깜빡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1단계 이제 합격자 발표가 12월 10일 날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서 이제 제출하게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소서 이제 작성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사실 미리 거의 대부분 다 학생들이 작성을 해놓는 게 특히나 이제 하늘고 같은 경우에 어차피 성적 올 A인 학생들이 이제 다 지원을 하게 되고 그 학생들이 어쨌든 전원 다 2단계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소서는 미리 다 작성을 해놓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서류 단계까지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20일 날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일정대로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그래서 부디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좀 다가오기를 네, 좀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12월 24일 날 네,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좀 유의사항도 좀 나와 있는데 유의사항은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원서 접수부터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 12월 안에 모든 게 다 진행이 된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 입학 요강 안에는 그 관련된 제출 서류나 지원 자격에 관련된 정말 그 다양한 내용들이 좀 많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살펴봐 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꼭 그 제출 서류나 지원 자격 요건에 관련된 부분은 입학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꼭 좀 확인하시고 의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고에 직접 전화하셔서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한번 확인해 보시라 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자사고들이 뭐 자기소개서에 이제 뭐 기재하는 항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진로 계획,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인성,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 네, 요런 부분들을 좀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하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총 기재 글자 수는 한 1,500자 정도로 이제 기재를 해야 되고 이제 자기소개서 양식 자체가 전년도하고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써야 될 항목과 쓰지 말아야 될 항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쓰면은 일단 거의 탈락에 가까울 정도의 감점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대회 수상 실적 같은 경우도 여기다 적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앞서도 잠깐 그 배제 사항 같은 것들은 좀 있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꼭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지금 여기 1번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이제 유의사항 중에
여기 이제 보시면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 점수, 석차, 그 다음에 각종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이런 것들은 기재 시에 빵점 처리된다. 그리고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면은 또 10% 이상 감점 처리된다.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시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제외해서 총 1500자 이내로 이제 작성을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기소개서 양식을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도 나의 꿈같기 인성이라고 해서 이제 띄어쓰기 제외 1500자 이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들 이제 보면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인전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 동기,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 역시 기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고 같은 경우는 자소서를 쓸 때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보다 좀 상세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 자, 지원 동기 관련해서 쓸 때, 자,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인천 하늘고라고 하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 학교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특성,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같은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 인재상이나 이런 부분들 학교 홈페이지나 브로셔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학교의 특성 같은 경우는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째로 해서 또 학교의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원하는 이유, 내가 왜 굳이 인천 하늘고에 지원해야 되는 건지 자신만의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과정, 자, 이제 지원 동기를 쓸 때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보여줬는지 그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비전, 내가 입학해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좀 쓰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세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이 구성대로 한번 좀 맞춰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성과 관련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앞서서 여기 그 지원 동기하고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 과정 관련된 내용을 쓸 때는 특히 그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노력을 해왔는지 그 노력의 과정들이 정말 잘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나열식으로 또는 열거식으로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생기부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비단 인천 하늘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사고 이제 그 자사고나 특목고 원서를 쓸 때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니까 항상 느낀 점, 그러니까 노력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엮어서 기재를 해주시면 이제 좋은 자소서를 만드는 요건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인천 하늘고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 부분의 경쟁률 한번 살펴봤었으니까 경쟁률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지우개 찬스 없어졌다는 점 역시 한번 잘 참고해서 올해 이제 하늘고 지원 전략 수립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 수험생들 모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모두에게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인천 하늘고 신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